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그 항목별로 좀 자세히 짚을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장상식 원장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원장님. 지금 연결이 됐다가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회사 장상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쭐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그 미국의 투자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돈 받는 게 아니라 일본, EU한테도 돈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펀드를 조성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 원래 이 펀드의 조성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무역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좀 줄이고 차라리 미국에 들어와서 직접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흑자도 줄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미중 경쟁이라든지 앞으로 미국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해달라. 예. 그런 취지가 펀드의 조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나중에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이 그러니까 그 펀드를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 하고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는 또 자기들이 가져간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러니까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다음에 원장님이 설명하고 약간 다른 그 접근법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약간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 자기네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통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하든지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의 그 기업에 와서 투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기본적인 합리적인 상식인데요. 예. 이렇게 외국 정부가 조성한 펀드 기금을 활용해서 미국이 직접 투자를 좌지우지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것은 매우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원래 통상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할 때 투자를 받는 주재국이 일정 권한을 가지고 가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번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이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차피 한국은 한국 기업이 투자를 어느 정도 적극 용인하면서 아마 이 펀드를 운영할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 기업이 사업성이 낮거나 비경제적인 요인, 예를 들면 중국과의 배제를 위해서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한국 기업 보고 사업을 진행하라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투자자 보호나 안전장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래서 미국이 이 펀드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무엇을 투자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가 없었던 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통상협상 합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제 그 투자 펀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달러를 미국 정부에 주는 게 아니라 네, 대출이나 보증이 주된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왔는데요. 원장님도 네.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지금 정부가 한국이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했다는 식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첫 번째가 한국은 일단 조선업으로 별도로 할당해서 1,500억 달러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2,000억도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 지원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특히 보증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이 한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출할 경우에는 달러로 대출을 하기보다는 네. 한국에서 대출을 해주고 한국 기업이 그 대출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로 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증을 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를 그만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거나 아마 그런 경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그런 경우를 말하는 식으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래서 보증 대상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펀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부가 협상을 잘 한 것이요. 일본과 EU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설정된 반면에요. 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대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어느 정도 그 메모랜덤 비망록에 어느 정도 기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조성한 기금을 우리 정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해석에 따르면 지금 공개만 안 됐을 뿐이지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는 대충 밑그림이 아마 미국하고 얘기가 됐을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나왔지만 큰 분야로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선업 외에도요. 에너지,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인 거 봐서는 대부분 한국 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투자 분야를 좀 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보증 주체가 뭐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이런 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그 국책금융기관이 좀 그런 걸 나서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필요하면 아마 3개 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좀 확충해서라도 보증이나 대출 여력을 좀 높일 것 같습니다. 근데 보증이니까 뭔가 자꾸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갖고 보증했는데 이게 문제 생겨버리면 떼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제가?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이 펀드의 가장 리스크라고 한다면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사업성이 없는 분야에 이제 한국이 참여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둬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정부가 의견 개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전략산업펀드고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펀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일단 전략산업펀드가 어떤 개념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 아니면은 미중 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로 그렇게 명칭을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미국 내 필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분야는 아무래도 원자력이나 SMR이나 일부 LNG 관련된 시설 설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뭐 의약품은 뭐 미국에서 거의 지금 미국 내 제조 능력이 거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뭐 트럼프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미국이 취약한 산업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명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필요하긴 한데 지금 생산 기반이 거의 없는 이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00달러는 이제 조선협력펀드인데 이거는 우리한테로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을 도와줄 수 없고요. 결국 세계 조선업은 한중이 양분하고 있는데 중국은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이나 상선, 군함, 뭐 인력 양성, 기술 지원 뭐 그런 것들은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1,500억을 별도로 분리한 것은 어차피 그 사업은 한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전장치라는 개념으로 그 조선업 분야에 큰 금액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를 그 4년간 미국 에너지 특히 LNG 사는데 그러니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EU도 사고 일본도 산다고 하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생산량이 그 정도까지 안 된다. 사고 싶어도 못 살 거다. 그래서 지출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LNG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터미널이라든지 수송관이라든지 아직 좀 미흡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막대한 LNG를 미국에서 구매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4년간 1,0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최근 4년간 미국에서 들여온 에너지가
867억 달러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요? LNG도 있지만 LPG나 원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를 좀 더 늦춘다든지 예. 아니면 LNG에 국한하지 않고 LPG나 원유까지 좀 다양화한다면 4년간 1,000억 달러는 제가 볼 땐 기존에 미국에서 들어온 거에 조금만 더 더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과다 지출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얘긴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협상 타결되기 전에 우리는 관세가 0%였고 일본은 2.5%였는데 네. 요번에 이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동일하게 15%의 관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우리 자동차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어제 자동차 주가가 좀 빠졌던데. 맞습니다. 이건 좀 우려할 사항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는 뭐 조선산업인 것 같고요. 네. 뭐 그나마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산업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동차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품목이 자동차이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무관세였기 때문에요. 거의 미국에 있는 내국 기업처럼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불리해졌고요. 그동안 다른 여타국에 비해서는 2.5%라는 약간의 가격 경쟁력 우위 요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다른 국가들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본하고 예를 들면요. 한국은 미국 내 판매 물량의 약 한 60%를 한국에서 가지고 가는데요. 일본은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랑 이야기를 해보면 뭐 이제 현실이 15%라도 얻은 거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고요. 일단 뭐 비용 절감, 경영 합리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 증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어렵지만 우리 국내 기업이 잘 해내리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지금 뭐 현지 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돌파구를 찾는 게 어찌 보면 상식일 수는 있겠으나 국내 입장에서 뭐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그 결과를 빚는 거 아닐까요? 예, 실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동안 한미 FTA로 무관세 때문에 국내에 생산 기반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본국에서 가져가는 비중이 높았다는 게 그걸 이제 상징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한미 FTA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면서 향후 국내 기업들은 관세가 더 저렴한 아마 멕시코나 베트남 같은 데가 좀 유력할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국내 생산 공동화, 수출 기반 약화 같은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좀 숙제로 좀 남겨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쌀과 쇠고기는 지킨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비관세 장벽 쪽에서 이야기를 나오는 걸 정리해 보면 일단 쌀과 쇠고기를 지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타 많이 논란이 됐던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구글 지도법도 정부가 지켜낸 것 같습니다. 왜 근데 제가 여쭤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처음에 공개한 거 뭐 농산물 완전 개방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른 나라와 같이 좀 홍보성 멘트도 있는 것 같고요. 뻥튀기? 일부 네. 저희가 농산물 쪽에서 아무래도 사과나 배와 같은 원예작물이나 감자 같은 것 쪽에서 제 생각에는 일부 검역 완화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과나 복숭아, 감자 이런 거 결국은 수익 개방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검역이라는 게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요. 네. 검역 단계를 좀 완화해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검역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보는 그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국내에 농축산물이 좀 들어올 수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가 아무래도 농축산물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농민들을 위해서는 좀 방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일반 소비자들이 좀 양질의 좀 저렴한 농축산물을 좀 어느 정도는 공급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민간 품목이 아닌 품목은 좀 더 개방을 좀 해도 조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갖고 뭐 이제 있습니다.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뭐 그에 비례하는 농가 지원책이 함께 뭔가 나와야 네, 되겠죠. 그건 당연히 뭐 예.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그러니까요. 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업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아시겠지만 철강은 트럼프 일기 때 25%를 시행을 했음에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트럼프가 50%로 올리면서 그걸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예. 50% 정도면 미국 내국 미국 내 있는 기업하고의 경쟁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일부 저율 할당 쿼터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더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철강 같은 분야는 지금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요. 아마 지금으로서는 일단 미국 내 공장 신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혹시 저율 쿼터가 생긴다고 한다면 혹시 비용이 더 적게 되면 멕시코 쪽으로도 진출이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 어려우면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고급 제품들이요. 뭐 유종용 강관이나 뭐 컬러 강판이나 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출 여력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반도체는 지금 아시겠지만 정부가 추후에 이번 달에 결과가 발표되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EU가 약 15%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국도 반도체가 15% 정도 관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뭐 한국은 뭐 비근한 예로 경쟁 관계가 많지는 않지만 대만산에 비해서 좀 가격이 좀 우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미국 내에서는 반도체 미국의 수입 순위를 보면 한 8위 정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물량이 적은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 자체를 수입하는 건 별로 없고요. 미국이 제조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AI 가속기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TSMC가 만든 엔비디아 칩에다가 한국의 HBM과 등등을 섞어서 모듈 가속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국이나 대만에서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가는 건 적어서 혹시 미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 미국향 수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국이나 대만향 수출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뭐 전문가들은 우리의 어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기가 힘들 거다. 한국하고 대만 빼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만과의 어떤 가격 경쟁력만 어떤 갖출 수 있다면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뭐 대만은 비메모리가 많고 한국은 메모리가 많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경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뭐 25%를 다 관세를 부과받고 한국은 15%만 받는다면 한국이 좀 더 유리해지고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생산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는 뭐 자살골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관세 부과가 과연 미국에 유리할 것인지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원장님 설명을 쭉 들었는데 종합을 하면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또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를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국내 산업 기반이 많이 약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종합을 한다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동차나 철강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난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국내의 뭐 생산 공동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결국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남기고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유지가 돼야 혁신과 기술 개발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정부는 국내에 어떤 산업 생태계, 특히 고부가 가치가 높은 R&D나
아니면은 그 기획, 그다음에 첨단 제품 공장, 뭐 일종의 마도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국내에 꼭 남아서 그것이 국내에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가 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2달 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뭔가 세부 조율을 하거나 좀 더 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그 정부가 미국과 이번에 토탈 패키지로 협상하기 위해서 안보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안보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주한미군 방위비나 무기 구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펀드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트럼프가 뭐 추가 투자 규모를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아마 우리 기업들이 뭐 향후 뭐 미국 내 투자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3,500억 달러에 관련된 뭐 구조나 뭐 투자 수익 배분, 뭐 민간 기업의 참여 방식 등이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혹시 좀 일반적이긴 한데요. 한미 간 경제 협력을 위해서 뭐 인공지능이나 항공우주 등 뭐 디지털 등 상호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뭐 연구 개발을 같이 한다든지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좀 중국에 의한 희토류나 핵심 광물 때문에 한미가 모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예. 공급망 안보 협력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고요. 혹시 걱정되는 측면은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즉흥적이면서 그렇죠. 현장에서 막 협상을 갑자기 꺼내드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추가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3,500억 이외의 투자를 좀 갑자기 들고 나온다든지 그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혹시 뭐 가능성은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2달 후가 아니라 2주 후죠. 그러니까 네. 2주 동안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무선에서 얼마나 조율을 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것이냐 이제 이게 과제가 되는데 네. 혹시 이게 지금 제가 너무 바라는 건지는 혹시 품목별 관세를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딜하고 뭐 이럴 수는 없을까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철강 관세를 그렇죠. 낮춘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자동차 관세를 저희가 네. 엑스를 감안해서 12.5라도 그렇죠. 일본이랑 똑같이 낮춘다든지 네 아마 대통령이 의제로 꺼낼 수는 있어 보이긴 한데요. 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높지 왜냐하면 않다. 저희 실무 장관들이 그 얘기를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속적으로 수차례 이미 언급을 해서 미국 측에 요구를 했는데도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15%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 내 자동차 업계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요. 네.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장상식 원장이었습니다.